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네, 해피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4월 17일 금요일 한국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절입니다. 네, 자,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아슬아슬한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뭐 그러지는 못했고요. 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도 전일 대비 34포인트 0.55% 소폭 하락하면서 6,19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전 고점까지는 이제 조금 더 숨고르게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른 종목은 463종목, 내린 종목은 389종목이고요.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약 한 150포인트가량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맘만 먹으면 고점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나타냈고요. 의외로 현대차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도 잠깐 찍고 넘어갈게요. 자,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와는 다르게 7포인트 0.61%가 상승을 하면서 117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2차전지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바이오 주식들은 여전히 조금 약세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 흐름들 살펴봐야 되겠으니까요. 좀 그 해외 증시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스닥 선물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뭐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고, 한국은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만 일본과 홍콩 항생 빠진 거를 비하면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어제 일본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상당히 많이 뱉어냈습니다. 1.75% 빠졌고 홍콩 항생은 1.2% 빠지는 흐름 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오르고 있어요. 네, 금리는 여전히 투자에 별로 좋지 않다 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알고 계시죠? 오늘 꽤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6bp 10년물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매매 주체별 투자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오늘 지수가 빠지면 개인들은 사요. 지수가 오르면 팔고, 계속 그 흐름들을 반복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뭔가 좀 불안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자, 기관들은 뭐 그렇게 유효한 성향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 계속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의료, 정밀, 통신, 금속, 부동산, 화학 등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종목들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증권, IT 서비스, 전기전자, 운수창고, 건설 등이 빠지는 흐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승고록이 한번 나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재미난 뉴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워낙 잘 돌아가니까 생산직 근로자를 구인한다고 합니다. 자, 구인하고 있는데 재미난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게 생산직이기 때문에 고졸, 그다음에 전문대졸을 대상으로 뽑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 학사 나온 거를 안 적고 여기 입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4년대 졸업 후 전문대학 졸업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 전문대 졸 출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4년제도 나오긴 했는데 전문대 졸이에요.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죠. 그만큼 이번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건데, 4월에 하이닉스가 탤런트 하이웨이 메인트 및 오퍼레이터 생산직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신입도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다니는데도 나도 이번 기회에 하이닉스 한번 들어가고 싶어 라는 분위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좀 이 기술적으로도 인력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대 반도체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대나 뭐 반도체 학과나 점수가 삐까삐까하는 그런 흐름들이 되면 좋겠고요. 정말 웃기는 건 우리나라 진짜 교육 열광인데요. 진짜 하이닉스 단기 합격반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해커스라는 곳에서 하이닉스 단기 합격반을 운영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요금은 159,000원. 그 다음에 90일간 뭘 하는가 봤더니 자기소개서 작성법,
SKCT 시험 대비 면접 전략. 뭐 이런 것까지 학원을 다녀. 신기하네. 참. 한국은 확실히 교육에 진짜 미친 나라다라는 거죠.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어디 여기 광고 받고 해드리는 광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어쨌든 의대 아니면 반도체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좀 그 언론의 이야기를 좀 가려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뭐 40조 요청을 했다 해갖고 많은 분들이 막 욕을 하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철학은 뭐냐면,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말자. 남 잘 될 때 박수 쳐주자.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이닉스가 성과급이 많아져서 거기에 그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의대보다도 반도체 좋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기술자들은 20억 30억 받으면 좋지 않겠어? 그럼 의대 안 가고 여기 가겠다고 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다행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기 20억 30억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확인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자 여러분도 잘 됩니다. 바로 이 책 더 기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베풀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베풀수록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우군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AI 시대입니다. 나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협력의 그물망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협력의 그물망을 짤 수 없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 대부분 부진을 했습니다. 전기전자는 특별히 더 그동안에 오름폭이 있었기 때문에 부진했는데, 자동차 주식들이 강세였는데요. 자동차 강세가 왜 나타났냐라고 봤더니, KB증권에서 현대차증권에 대해서 조금 센 리포트를 냈습니다. 현대차 80만 원 간다는 리포트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강성진 KB 연구원께서 로봇 AI 확보 전략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차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적 보행 로봇 스팟의 영상을 봤더니 그 사람이 칠판에 지시 내용을 적어뒀더니 요 로봇가 쭉 오더니, 강아지들 마냥 이렇게 쭉 오더니 쓱 보더니 자기 일을 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못 봐가지고 정말 그랬는지 궁금한데, 그리고 갔는데 일을 제대로 했는지도 보셨나? 뭐 이건 태클 거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네. 했겠지. 일을 했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다. 왜 장난이 아니냐면, 보통 로봇이라면 우리가 이제 손가락 로봇 이거 이미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거, 그다음 삑삑삑 잡고 삑삑삑 이거 단순 반복하는 로봇, 팔만 있는 로봇 뭐 이런 거, 로봇팔 이런 거 한국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거는 약간 지능형 로봇인 거잖아요. 자기가 지시사항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로봇이 제대로 상용화되려면 인간과 소통하고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AI가 확보돼야만 가능하다라는 게 강연구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보니까 AI 확보에 있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현대차가 다른 회사들보다, 다른 로봇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별도의 학습이 불필요한 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구글 딥마인드와 그리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동 개발하며 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는데, 피규어 AI는 오픈 AI 협력을 깨고 독자적으로 이러한 AI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 AI 설계 능력 부족 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구글 딥마인드와 뭐 또 엔비디아와 또 협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AI AI 능력을 확보했다. 예, 이런 거죠. 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 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뭐 좀 이상한 애매한 뉴스도 있어요. 원래 지금 현대차의 사업자 대표가 누구냐면 무뇨스라는 분인데요. 이 무뇨스가 실제로 그 사업자 등록증을 까보니까 무뇨스가 아니고 최영일
대표더라. 한국 사람이더라. 외국 사람 아니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내 공장 설립과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위해서 각종 서류 제출과 함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문효수 사장의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데다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 대표이사 중 한 명인 최 부사장으로 이 사업 등록 등의 사장을 바꾼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행정 편의를 위해서 바꿨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꽤 잘 나갔는데 이 잘 나간 게 결국은 사실은 CEO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대표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 최근에 잘 나간 게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거 아닌 거 아니면 바뀌는 거 아니야? 바뀌면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원투펀치 하이닉스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들려드렸고 현대차가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 현재 그 반도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가 지금 모두의 엄청난 관심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포인트 중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뭘로 보냐면 결국은 반도체를 설비할 애들이 상황이 어떠느냐고, 작년에 5천억 달러대에서 지금 7천억 달러대로 어마무시한 설비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아주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물건 쓰는 데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찾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5천억 달러대에서 7천억 달러대로 늘었고 이게 계속 유지되거나 더 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얘네도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장사가 되느냐예요. 데이터 센터가 장사가 되느냐. 그럼 데이터 센터에 장사되는 거 여부는 뭘로 할 수 있죠? 네, 걔네들의 매출로 할 수 있는데 그 매출의 단위당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데이터 센터 대여 임대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상시보 중국 쪽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AI 칩을 제일 잘 만드는 엔비디아가 만든 여러 가지 칩 중에서 조금 시간이 된 칩 중에 H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번에 팔까 말까 하는 게 H20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주겠다는 게 블랙웰리입니다. 25만 장, 26만 장 준다는 게, 블랙웰이 훨씬 빠르고 더 성능도 좋고 더 뜨겁죠. 전력 소모량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블랙웰이 속도가 빠르니까 많이 쓰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옛날 버전의 H200은 요즘은 뭐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블랙웰 부족한 부분을 쓸 거고, 그러면 H200보다 조금 떨어지는 H100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H200을 사용하는 AI 데이터 센터 서버도 옛날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세미 애널리시스의 분석에 의하면 H100 GPU의 1년 임대 가격이 2025년 10월에는 쌀 경우에 1.7달러였다. 근데 2026년 3월엔 얼마였냐? 1.7달러가 5개월 지난 시점에서 2.35달러로 약 40% 가까운 상승을 했다. 구닥다리인데, 예? 구닥다리가 1.7에서 2.35달러로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단위당 단가가 높아지면 데이터 센터 더 건설하는데 적극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상한 소식 하나가 또 있었는데요. 저도 이걸 보고 이거 뭐지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인텔이 자신들의 파운드리 강화를 통해서 사람을 영입했는데 어디서 영입을 했느냐?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인재를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션 한승훈. 인텔이 한승훈이라는 분을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의 부사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분이 삼성전자 한 부사장이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파운드리 글로벌 그 수장 역할을 했던, 영업에 있어서 수장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들한테는요, 이게 조금 뭐랄까, 조금 신기한 뉴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쪽은 외국 사람들을 주로 영입하는 입장이었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양몽성 죄송합니다. 양몽성 같은 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땡겨오는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나간다? 좀 신기한데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는 약간 영업통인 것 같아. 이 글을 지금 읽어보시면은 예, 그래서 그쪽을 잘해서 데리고 간 건가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신기한 뉴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요거 조금 헷갈리는 뉴스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소식, 우리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소식인데요. 잠도 잘 주무시고요. 허벅지도 튼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가운데 일명 시카다, 한국말로 매미라고 불리우는 BA.3.2가 전 세계에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 33개국에서 이 변이가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난 2월 기준 25개 주에서 검출이 됐고, 일본에서는 1월 19일에서 25일 확인이 됐다고 니케이 방송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매미라는 이름이 지어졌냐면, 땅속에서 유충 형태로 오래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게 바이러스가 거의 죽은 바이러스처럼 전혀 그 반응을 안 하다가 한참 있다 휙 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잠복 기간이 굉장히 긴 바이러스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약이 잘 안 먹을 수가 있다. 주사 같은 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건강 관리 좀 하시고요. 일단 잠이 최고예요. 잠이 최고고, 그다음 영양식을 잘 하셔야 되고요. 몸에 좋은 영양식, 입에 좋은 거 말고 몸에 좋은 영양. 그다음에 허벅다리를 튼튼하게 하셔라. 여기가 면역의 이게 삼중주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면역의 삼중주를 기르기 위해서 오늘 멀리 떠납니다. 진짜 한국, 진짜 땅끝까지 갑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어디? 진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일 시황은 진도 바닷가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추가적인 뉴스 간단하게 몇 개 더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ETF 시장이 이제 드디어 40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머니무브가 예금에서부터 넘어오면서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는데, 어느 정도 가팔라졌느냐? 기존에 작년까지는 200조 대 이랬는데요. 갑자기 순식간에 400조를 돌파해 버렸어요. 근데 1월 초에 300조를 돌파했는 것도 와 빠르다 했는데, 불과 100일 만에 추가로 100조가 늘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제 기억으로는 2008년인가? ETF가 한국에서 시작된 게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20년간 200조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2025년 빵 늘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30%가 단 100일 만에 늘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거고요. 이건 머니무브의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변동성이 한국 시장에 계속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개별 종목의 분석이 너무 어려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너무 대형주니까 그냥 살 수 있지만, 그 외의 종목은 직접 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ETF 같은 거, 지금 저희 후원하는 스폰하는 것도 이렇게 ETF 하지 않습니까? 하나 플러스 반도체, HBM 반도체 ETF, 그 다음에 하나 플러스 고배당 ETF, 이런 거 파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ETF로 사람들이 쉽게 손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머니무브가 지금이 끝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앞으로 ETF가 엄청나게 더 커질 것이다. 100일 만에 100조가 늘었으니 우리나라 시장 사이즈 대비로 성장 속도가 지금 빠른 거고요, 분명히.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작년에는 6조 원대 수준이었는데 지금 20조 수준까지 ETF 거래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ETF로 사람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를 때도 그냥 ETF 사지 하고 그냥 샀는데 그쪽으로 돈이 쭉 들어가면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너무 무섭네, 그냥 ETF 그냥 찾아야지, 이러면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2월 달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변동성이 ETF로 인해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는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할게요. 또 더 뉴스가 더 많은데 요 정도로 할게요. 저 가야 되니까. 치킨이 없어서 못 판답니다.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치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지금 대리점에서 품절된 치킨들이 있다는 소식, 주말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야채를 좀 드시죠.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네, 자, 여러분 내일 아침 어떻게 만나 뵙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자전거복 입은 상태로 이번에는 쫄쫄이의 상의만을 찍어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고, 저는 멀찌감치서 내일 오전 중에 아마도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